자, 귀염둥이 선방. 무슨 일이야 이게? 신유진 때문일 거야 아마.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앞에도 계속 박수가 길었어. 어? 특수효과. 자, 오늘은 진보야. 아우, 더운데. 말만 하면 매출이 일어나는. 신유진 변호사님. 네, 딴지의 매출 요정 신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진버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 얼려가지고요. 이 진버를 얼음으로 한 다음에. 얼려요? 네네네. 얼음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음료를 탈 때 진버를 띄워서 먹는 거. 이런 것도 신박한 아이디어.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여행 갈 때도 먹고 싶잖아요.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0ml 사이즈랑 이 700ml 사이즈 한정해서 이벤트를 하는데요. 2+1. 2+1. 이거 너무 좋아요. 또 왜 오늘 사셔야 되냐면은 배로 오는데 배가 3개월 걸려요. 저도 예전에 한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내가 다 먹으면 사야지 했는데 내가 다 먹었으나 진버는 없다. 냉장고에 쟁여놔야 돼요, 여러분. 보관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3개월, 앞으로 3개월 진보를 못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클릭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대단해 역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네. 믿고 맡겼대. 우리는 가만히 뭐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럼 양지열 변호사도 그거 한번 해주세요. 배가 3개월 후에나 들어온다, 다시. 아 진짜 이게 무슨 대항해 시대도 아니고 대학년 시대도 아니고. 페르시아 상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3개월에 한 번 들어온 배 그때야 맛볼 수 있는 거. 근데 저는요 여름철에 딱 이걸 마시잖아요. 마시는 순간 갑자기 광명동굴로 들어간 기분이 들어. 이게 그냥 이 습도와 이 뜨거운 햇살이 싹 사라져. 과장도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 밑에 내부 총진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 밑에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답장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강기훈과 아마도 함께. 이거를 보여줄 의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도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보여주려고 했다는 쪽에 한 표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게 플립폰이잖아요. 굳이 문자하면서 꺾어서 이걸 각도를 세울 이유가 없어.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왜 세워 얘를? 예리하다! 이 각도가 의도적이다. 사진 찍기 좋은 각도를 만들어놨어요. 의도가 있다 하나 한 표 나오고 근거는 각도를 봐라. 근데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내면은 기자들한테 다 찍힌다는 거 다 알아요. 국회의사당 그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핸드폰 꺼내는 순간에 카메라 같이 돌아가요. 어디서 찍냐면 여기서 찍어요. 본회의장 2층에 방청객실이 있거든요. 여기 기자들이 카메라 대고 있다가 촥 찍어. 다 알아. 국회의원 초짜들이나 모르지. 다선 의원들은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본다 할 때 뒤에서 카메라 찍히는 거는 다 알거든.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 신유진 변호사님. 시간. 시간. 아니, 오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이게 문자가 오전 11시 때 온 거거든. 오전 답장도 11시에 바로 답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답장을 그때 했고 완결된 거예요. 완결됐는데 다시? 왜 뜬금없이 이걸 꺼내든 시간은 근데- 오후 4시. 이거는 의도된 거다. 그러니까 문자는 오전 11시 때 주고 받았는데 오후 4시 하필이면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각도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기자들이 뒤에서 콱콱콱 찍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오후 4시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 intentionally. 특히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의 의석이 어디겠어요? 뒤쪽이에요. 잘 찍혀요. 잘 찍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을 척 꺼냈다? 나올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 intentionally 흑심, 블랙하트. 자, 저의 두 번째 근거, 두 두 번째 번째 근거. 근거는 저 체리 이모티콘이 텔레그램에 있는 체리 이모티콘인데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한 걸 보면 저 체리 이모티콘은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엄청 마음에 들었을 때만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 대통령이 나 엄청 지지해주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의도로 넘어갑시다. 엄청 잘하고 있다. 그 의도는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엄청 잘한다고 했다. 마음에 들고 들어가고 있다. 의도가 있냐 없냐? 있다. 그 의도는 뭐냐? 대통령이 나 잘한다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권성동 대표가 현재 봉착한 난관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 지금 당내에서는 야 이거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정 지지율 뒤집혔잖아.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예를 들어서 경찰국 이슈 국면에서 진화는커녕 기름을 붓고 있잖아. 또는 사적 채용, 네. 공무원 시험 합격.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그러니까 입지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야 이거 당대표 새로 뽑아야 되겠다. 대행체제로는 안 되겠다. 전당대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대통령실의 이 일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해명이 이게 그렇게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왜들 이러느냐예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하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대통령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거야. 왜 니들까지 나서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적어도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찍소리 하지 마. 그렇지. 이준석 대표 나대지 마. 그러니까, 이거라고 저는 10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안철수 조합으로 당권을 노린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선 공천권을 뺏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돼야 자기가 차기가 되건 혹은 차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다음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었어야 하는 거야. 니네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나한테 뜻이 있다니까. 야 문자 봐봐. 대통령이 잘하고 있대잖아. 응?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저도 동의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하지 않냐. 대통령은 이준석 버렸어. 응? 당내에 그렇게 알리는 용도.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하나의 마음으로 가려면 이준석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제끼고 네. 그리고 장제원 안철수 조합도 제끼고. 야 떠들지 마. 대통령 지금 나 잘한대.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석연치 않은 게 문자 보낸 사람을 매기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매기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상식이야. 근데 상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문장이 문제가 될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아니야. 그걸 몰랐다고?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여기서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몰랐을 가능성과 알고도 보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몰랐다 시나리오 갑시다. 첫 번째. 원래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윤핵관들은 워낙 자기들끼리 이준석 대표 욕을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인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대통령이 버렸다라는 것을 보수 지지층에 보여주면
민심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가설 1. 저는 더 흥미로운 것은 가설 2.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것이 자꾸 걸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통령은 그 당내 일에 거리를 둔다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야 이준석 나 버렸어 이런 말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곤란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권성동처럼 오래 정치한 사람이 몰랐을까 과연? 저는 이거는 대통령도 나 버리면 대통령 곤란할 수 있어요. 와, 거기까지는 난 모르겠, 거기까지는 모르겠. 내 폰에는 많은 게 들어있다. 요 위에 문자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자세히 보면 위에도 문자가 있어요. 위에도 맞네. 대통령한테 문자 있단 선보내. 말이야. 나 여기서 버리면 곤란하다. 이 가설 두 번째.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 이제 뭐 방송하고 왔다 갔다 해서 만나면, 그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나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 저 정도는 아주 양호한 이거 보여도 공개해도 되는 그렇죠. 만천하에 공개해도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권력 핵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눈 밖에 나면 버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돼야 돼요.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는 대통령의 이중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를 자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쁨만으로 되나 이게? 쓱 칼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JTBC가 지금 집요하게 쫓고 있잖아요. 그 7억 원 각서가 윤석대 정책위원이 그거를 입수해서 갖고 있었다. JTBC가 계속 쫓고 있으니까. JTBC가 쫓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건 그 7억이 성접대 사실을 무마하는 용도로 건넨 거 아니냐. 그 각서가 그렇게 이제 징계한 거 아니에요. 성접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모씨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측에서 사람이 갔죠. 실장이. 가가지고 각서를 써준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 근데 그 병원 원장이 입을 열었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성접대를 주장하는 장씨라는 사람이 이 각서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사람 손을 떠나가지고 흘러 어디로 갔느냐. 그 이야기를 병원 원장이 말을 한 거예요. 흘러서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갔다. 그 용도가 뭐냐. 안철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다녀라 할 수 있냐 해봐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런 용도로 썼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 JTBC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 JTBC 보도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왜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이 알려지면 뭐 그렇지. 각하도 다친다. 그렇지. 그 원장이 JTBC 보도 따르면 각하도 다친다고 그랬거든. 네. 각하도 간다 그랬어요. 네. 각하도 간다고 하는 그 뭔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준석을 처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잖아. 우리 다 알잖아. 그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예. 두 번째 가설이에요. 짝!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총수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저 위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뭘 보고 우리 당도 잘하네요라고 썼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저거 요 위에 뭔가 있어. 뭘 있어. 잘했다고 한 걸까? 요즘 권성동이 잘한 게 뭐가? 이 문장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뭘 잘했다는 얘기지? 마음에 드는 뭔가 있어. 잘한 게 뭐 있어? 뭘 하나를 지칭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당도 잘하네요라고 한 거거든요. 몰랐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상식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 양지열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몰랐다. 그래도 왠지 저쪽이 혹해요. 둘 다 그럴 법한 정황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말씀하신 대로 JTBC만 단독으로 계속 쫓고 있더라고. 근거물로써 자당의 당 대표를 약점을 잡아서 상대와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이 7억 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7억을 받을 수 있는 증이잖아. 증을 넘겼단 말이야. 공짜가 아닐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또 후속 보도도 있어요. 나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약조한 듯 이 원장이 말한 인터뷰가 JTBC에 있더라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법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잡혀갈 일이거든요, 이거. 저런 가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김성태. 아니,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6개월인데, 3개월인데, 계속 헷갈려, 씨. 김성태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3개월인데, 지금 수사도 안 끝났는데 6개월을 하는 건 분명히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분명한 건 이준석 대표는 돌아와서 당대표로 명예롭게 자기 임기를 마치는 시나리오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많은 게 담겨있어요, 여기 안에. 아니, 지금 저 강기훈이라는 그렇지. 사람. 이 강기훈. 자유새벽당 그 대표라는 추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몰라요. 대통령실에 동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해달라고 1인 시위하시고 국민연금도 민영화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드 추가 배치. 국민연금 민영화. 그러니까. 그리고 민영화.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속국. 극우 유튜버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같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동일 인물이면 지금 여당의 직무대행이 그런 인물과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거잖아. 근데 비슷하네. 저는 아니었으면 대통령실에서 간단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 어떻게 확인을 못해?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자유새벽당 대표 맞냐?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뭐야 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하지.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부부가 극우 채널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어요. 김건희 씨 그 고모라는 분이 극우 유튜버들의 큰 손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부인의 고모가 극우 유튜버들의 이름을 거론하죠. 교회 행사에 가가지고 김상진 대표 그 영상을 보라라고 하거든. 김상진 씨가 윤석열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무성 논란 많을 때 있잖아. 카바 쳐주는 영상이야. 그거를 이제 고모가 나와가지고 김상진 대표가 하는 영상 이거 보라고 그 교회 행사에 가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고모는 그런 극우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지. 일단 안정권 씨 누나가 거기 간 건 확인이 됐잖아. 강기훈 씨가 극우 유튜브 채널에 주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왜 확인을 못 해줘? 전화 한 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대로 가겠냐고, 씨발. 소세드. 그냥 그 정도로 감정 표현되지 않아요. fucking sad. 이런 거는 화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 처음에는 에이 해대도 너무하네 이런 정도는 이제는 쟤들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큰일 났는데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화도 나지만 처참한 기분도 있어. 야, 씨발 이건 선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소세드 가지고는 안 되긴 해. 자, 또 하나는 경찰국 있잖아요. 법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봐. 자기들 사실은 법 전문가잖아.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법률을 뒤집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면 그거 상식 아니에요? 그렇지. 장관의 사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어요. 31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삭제했어요. 경찰청 독립시키면서. 그 이전에 권력이 경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도 하고, 고문해서 사람도 죽이고, 경찰이 그걸 다 했거든. 그걸 삭제했단 말이야. 삭제했다는 것은 경찰을 지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살리려면 말했듯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고치려고 하니 국회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논쟁이나 토론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교통신호 빨간불 초록불처럼 정확히 명확한 거예요.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 로스쿨 1년생도 안다는 얘기가 헌법의 제일 앞부분에 법치주의에 관한 장이 나와요. 이명박 시절에 법제처장이 보수 인사인데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로스쿨 1학년생도 다 아는 거라고.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경찰 그 관련한 업무를 하려면 법률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그럼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령 말고. 31년 전까지 경찰의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경찰 업무를 삭제를 하면서 앞으로 법률로 하세요? 국회가 관여해야 돼요? 하라고 한 거예요. 이석현 차장이 법치주의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을 따른다라는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거야. 헌법이 위배된다는 거야. 권력자가 법이라는 걸 빌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킬 때 법치주의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거 진짜 시험에도 안 나와요. 너무 쉬운 거라서. 너무 뻔한 거라서 이걸 나올 내 수가 설명하고 있는 헌법 있고 법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걸 둡니다. 시행령이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서 주는 거거든요. 위임을 해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안 정하고 마구 던져주는 걸 보고 백지위임이라 그러거든요. 백지위임 입법검증이 아니라 포괄위임 입법검증 아니야? 저쪽이 그렇죠. 맞아요. 포괄. 그러니까. 이건 진짜 탄핵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구태타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엊그저께 그 얘기 나왔죠.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한다. 현대중공업 파업할 때 그때 전경 1개 사단급 4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미포만 쪽에서 해군 함정 타고 상륙작전 했던 적이 있어요. 헬기 동원해가지고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간 노동자들한테 치료액 뿌리고 그랬었어요. 이 사고방식은 노조를 테러범처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이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뭐 경찰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안 그래요. 경찰은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 한 군데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통제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이걸 수습하겠다고 내놓는 말을 듣고 나서,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던 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졸업하자마자 경위가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그 총경들, 경찰서장들 모였던 걸 보니까 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더라는 거야. 경찰대 출신들이 저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뭘 꺼내 들었냐? 아니, 경찰대 출신이 바로 경위가 되면 어떡해? 응?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야. 이걸 왜 꺼냈겠어요? 순경 출신들도 진급 잘 시켜줄게. 경찰대 출신들 말 듣지 마. 응? 이런 소리거든. 갈라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로 싸워. 응? 서로 죽이고 배신해. 그러면 말 잘 듣는 애들 내가 골라서 진급시켜 줄게. 이 수준에서 경찰을 다루는 거예요.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육사 출신도 소위가 아니라, 그럼 이등병부터 시작해야지. 검사 사시 통과했다고 9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4급부터 시작하잖아. 응? 판사도 4급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로 따지면은 국가고시나 전문 육성기관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도 허접하지만 그 깔려있는 인식, 서로 죽여라. 내가 말 잘 듣는 애한테 진급시켜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순경들이 더 진급의 기회가 더 폭넓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수 있죠. 지금 이거 들고 나오는 건 진급시켜줄게. 말 잘 들어 서로 싸워. 경찰대 출신들 상관 등 찔러. 이 얘기 아니야. 인간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베리 세드 말고 뭐라고? fucking sad. 그 인식의 저열함. 사람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인식의 저열함.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네. 진짜 저는 쏠쏠한 게 대우조선 해양 사태 때도 지금도 안 끝났지만 그때도 노조 간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게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정치라는 건가? 서로 죽여라 이거야.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사람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큼만 할까? 네. 자, 안녕! 감사합니다.